대마도와 남해안에서 본 위치 이주민의 자취, 남해안 쪽 김해니 뭐 이럴 때 또는 대마도 거기까지만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을 건너가서 규슈, 시코쿠 또는 그 이즈모 또는 나라치마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그 목적지 나라로 치닫는 거죠.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오늘은 대마도와 남해안에서 본 미치 사람들이 거기 정말 있었나? 증거가 뭐냐? 이걸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왕이라는 왕호가 위서 한전에 나오는데요. 그 진왕을 갖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진왕은 혼자 이 진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셔봤더라. 그 당시에 뭐 인터넷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제 주장은 이게 지금 미치 사람들이 원래 그 고향이 인천에 이제 미치나라 있었거든요. 미치나라는 것이 이 인천에 있었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것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물포라고 요새 그러거든요. 인천 제물포. 그걸 갖다가 어원을 따져보니까 이게 제물포가 아마 대무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물무로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는 태가 됐어요. 대무로, 다무로 다 이제 그런 뜻해요. 이게 말부터 대무로.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인천 배 타고 온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배에 잘 탄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퍼져가면서 정착도 하고 그러면서 장사도 했다, 돌팔이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팔이 하고 남해로 쭉 가는 거죠. 남해까지. 그러면 남해 거친 게 아니라 대마도, 규슈를 이렇게 뻗어갑니다. 막 탔던 사람이니까 하면 배 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대마도를 이제 우선 살펴봤어요. 근데 대마도에 지금 직접은 안 가보고 지난번에 이끼섬이라는 데 가고선 거기에 후쿠오카에 가고선 그때 이도국이라는 옛날 나라에 있던 자리에 박물관이 하나 세웠더군요. 이 박물관에서 이 책장 하나 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근거가 미치즘이 정말 거기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우선 대마도 이런 것도 대자 대마 이걸 갖다가 우리 이도로 풀어보면 다마라예요. 근데 김성환 선생님은 우선 좀 부정한 건데 전 동의합니다. 다마라 말부터. 근데 그런 다마라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미치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대마도에 그동안에 유물을 갖다 발굴한 결과 1세기부터 낭낭 유물, 그러니까 톡이라든가 뭐 쇠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유품으로 남아 있어요. 그 외에도 사만 톡이라든가 또는 뭐 청동기 유물도 많이 있고 또 물론 외나라것도 물론 거기 많고 그런 등등으로 봐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 기록에도 가는 위서 한전에는 이 사람들은 그 땅이 거르지 않고 촉박하고 그래서 먹살길은 장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등등의 유물 보고 또는 이런 기록 이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생계를 꾸몄다 또는 쌀을 사들이고 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살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미취인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호신도 여기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거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마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에 대한 얘기고요.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 구리창이라는 거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야요이 후기 보면 이것이 1세기, 2세기예요. 1세기, 2세기. 그때 이제 이런 구리창이 121개가 나온답니다. 대마도에서. 근데 왜 규슈, 그러니까 그 북규슈,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 북규슈만 해도 거기에 맞먹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집중돼서 나온 건 이유는 뭐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마리가 있는 거죠. 그게 그 오바 이와이라는 이와오라는 일본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두문 고 시적에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이 이러한 청동 그러니까 구리창 또는 투곡창이라도 그러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쭉 조사해봤더니 전국에 여기 지금 이런 점점으로 쭉 되어 있는 걸 조사한 거예요. 이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구리창이 있는 곳마다 모노노베시라는 그 시족이 모시는 그 신사대 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 주장은 이 구리창이라는 것은 이 모노노베 시족이 마도 신주처럼 모시던 제기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기가 있는 곳에는 모노노베 시족, 이게 신저 미치 주민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결국 있었다. 그런 주장을 했다. 두모체가 증거를 대면서 이러한 증거, 이걸 대면서 이제 주장하고 있더니 이게 저는 그건 이제 학설 따르는 거죠. 이 구리창이라는 것은 구리로 만든 창이에요. 근데 그 창이라는 것은 이주민 일본에 가서는 모노노베 시족이 됐는데 이분들이 제사할 때에 모셔봤던 그러한 신주쿠시라는 그런 제구가 됐다. 제신으로 모신 그런 귀중한 제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다른 학자는 몰라요. 나나라 노예라는 노자, 놈 노자 거기다가 이제 그러는 것이 바로 꼭 여기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한 54km 되는 데가 이 대마도예요. 그 다음에 54km 되는 데가 이기섬이고, 그 다음에 규슈 들어가서 거기에 여기에 이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자로 쓰고 국자로 쓰고 노국 또는 나나라 나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학자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여기에 일본 모노노베 시족이 모여 살았었다. 아니면 다를까? 그 이때가 북규슈에서 나오는 이런 구리창에 거푸집이 많이 나와요. 또 거기에 구리창이 몰려 있답니다. 집중돼서 발견됐네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얘기 같아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은 이게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충청도 서천에 있는 소머리 성 안에 있는 재단 이건과 관련돼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옆에 바로 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힘에서만 무당이 힘있고다 여왕이 일본 239년에 이제 일본의 그 여왕 그 나라가 바로 나나라에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것이 최근 좀 밝혀지고 있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로 여왕이 살던 산 이름이 너풀고자에다가 여기 조상산 이것을 갖다 이들을 풀이해보면은 높은 소마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한자예요.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식으로 다 관련이 질 수가 있는데 바로 고 일대가 이러한
구리창 갖다 만든 거푸집이 많이 나온 동시에 거기에 이제 구리창 자체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봐가서는 역시 구리창이라는 것은 모노노베 시조와 관련되어 있고 양반들이 이 신주 모시든 그러한 유품이다 하는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증거로 해서 대마도에는 미치 이주민이 결국은 이 모노노베 시조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세운 신사와 신궁에서 모시는 그런 그 신령들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마리에 이 미추 나라의 신령들 개국주라든가 개국왕이라든가 또는 터줏대감 또는 이러한 그 신령들 모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노노베 씨가 이 조상이 그렇고 그 조상이 이 미초에 관련되고 그러니까 결국 미초 사람이라는 것은 모노노베 씨로서 결국 일본에 알려져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키메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키메에도 참 뜻밖의 거기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88호 내지 91호 이 무덤에서는 45세기부터 이렇게 금동 이런 유물들이 나오지 않는데 4세기도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요새 지금 이런 모노노베 시조 또는 미치 이주민 이것도 관련하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여요. 뭐냐면은 이 무덤 보세요. 무덤이 이 크기가요. 여기 지금 쭉 적어놨는데 가령 91호 무덤 같으면 거기에 무덤 그게 8m 높이가 4m 80cm 또 폭이 깊이가 이제 90cm 이게 덧널이라면 그 안에 들어는 이러한 목곽이죠. 덧널이라는 것이 그 크기는 그거에만 먹는 크기. 이제 이것은 도구됐지만 하여튼 여기서 남은 유물들 보면은 거기에 놀랍게도 이게 지금 91호니까요. 91호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금동 마구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은 선비것이다. 선비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선비것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것이 문제죠. 역사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눈독 들이는 것이 여기에 요 맨 위에 보다시피 순장이 돼 있어요. 5명이나. 이게 2세기 거랍니다. 아니 이게 4세기 거. 그런데 이 순장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부여 이쪽에서만 성얻은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이것이야말로 인천에 있던 대물에 있던 그 미치 이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의 후손이니까요. 가져온 풍속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역을 했으니까 대마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북 교역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낭랑 이쪽까지 또는 사만 그리고 또 이 외나라 이렇게 삼국 통상을 갖다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선비족의 띠에 금동으로 된 띠를 갖다가 고리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외나라 거에 물건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한테 무장인데 이거는 도굴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금동 마고 등시아시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또 88호 보면은 이 크기는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구리창이 나와요. 제가 주장이 구리창은 이것은 미추 이주민의 이게 특허품이다. 이 특징이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순장을 하고
이런 금도 부치가 나오고 또는 금부치가 나오고 또는 이러한 순장을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미치 이주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죠. 어떻게든 금덩이에 금부치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사실 이 크기가 왕급이랍니다. 거기서는 다른 무덤도 이게 비슷하대요. 거기 왕의 무덤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2세기 때도 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사실 무역을 하면서 크게 이제 가면 그러니까 부를 갖다가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살았겠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센치가 그다음 여기에 신치라고 한자로 나오는데 힘센 사람 이것은 이제 신치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원래는 그 센치다 이게 저는 주장하는데 그런 스트롱맨 우두머리 여로서 이제 부신을 했다. 그래서 이런 왕급 무덤을 하고 거기다가 순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을 저는 펴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것이 한두 개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29호 무덤인데 여기서는 이 구리솥이 나와요. 구리솥이라는 것은 유목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쉽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구리로 된 솥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무덤에서. 그런데 여기 발굴한 그 학자들은 맞아 이거 선비 것일 거라 선비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당치라는 얘기가 이 선비석이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여기는 이것도 역시 미추 사람들이 여기에 묻혔다는 증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구리창 또는 이러한 구리솥 또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파형 동기라고 먼저 하는데 이 파형이 이러한 파란개비 같은 생긴 이런 무늬. 이제 이것이 일본에서 주로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 용도는 액막이랍니다. 그걸 주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는 또 이런 도자기로 된 항아리인데 이것은 남남 것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이 토종톡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오는데 이걸 발굴한 거는 이것은 선비족일 거라는데 방치하는 얘기죠. 이것은 역시 이러한 구리솥 이것을 가지고 다녔던 유목민족인 미치 사람들이 거다. 미치 사람도 구역은 기만민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것도 이제 가져오고 또 이 미치 주민들이 기록에는 죄다 외인으로 나와요. 보니까 외인으로 나와요. 삼사에도 그렇고 위서도 그렇고 죄다 외인으로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도 오랫동안 일본에 살고 일본 풍속을 지녔고 또는 일본에 원래 있던 외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건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고요. 예, 보시다시피 보통 이 청동 청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큽니다. 날이 넓어요. 날이 넓어요. 이번 식으로는 광형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저기대로 날이 크다. 저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날이 큰 그런 구리 투겁창에 이렇게 이제 끼에서 하는 이른바 투겁창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 구멍이 막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종은 시험이 안 돼요. 그럼 날도 이게 무디답니다. 간 흔적. 그래서 이것은 제사할 때, 구슬할 때 모셔봤던 이러한 제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마도에서만 121개 나오고 규슈도 그 비슷한 수가 나오고 정계 퍼닝 이런 거 나온 수가 오가 이하가 연구하면서 결론이 이게 모노노베 시족이 그런 곳마다 거의 살아있다 하는 증거를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그 발굴된 왕급 무덤에 나온 저 무덤들 쭉 김해지방이에요. 해성동이라든가 또는 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의 묘역이다 하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무덤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주다. 거의 청동 칼이 나오고 순장을 했고 아니면은 구리솥이 나오고 이런 등등이 이것도 왕급 무덤에서 나와요. 그럼 왕급 무덤 센치 그 우두머리가 된 사람 거기 이제 자기들의 건드린 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고. 근데 이것은 이제 김해지방에 대한 그 고고학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봉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혹시 외인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500년대까지는 한 47건의 그 기사가 침공 또는 통교 이런 것에 관한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요. 첫째는 그 173년에 히미코 여왕이 일본의 규슈에 있는 첫 여왕이 사신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기에. 근데 173년은 너무 이르고 60년 당겨서 233년에 그러면 이제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때 이제 사신을 신라에 이제 보내왔다. 그건 이제 신라 bun기에 적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록을 어떻게 뭘 알고서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통상하면서 오가던 그런 미치 교역민들 이 양반들이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미코도 이제 모셔왔고 거기에 이제 거기 참 많이들 살아 있었다는 그 증거가 거기에 이제 구리창에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 신라 bun기에 나온 이 기록 보면은 233년에 외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왔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기 고향인 그 마한에서는 사진을 안 보냈겠어요? 당연히 보냈죠. 내 생각에는. 그런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심하는 것은 이 삼국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부실하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삼국사기보다도 그러니까 고위왕 때부터 우씨의 왕족이 쭉 있었어요. 이름이 보니까. 그런데 견초왕 이후는 우씨가 자취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무슨 역사 기록을 다 없애지 않았겠는가, 또는 그 왕실도 씨를 말렸지 않았겠는가, 이런 저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히미코라는 여왕이 당연히 보냈어요. 사신 기록이 없어졌다, 이런 저 의심인데 239년이 되면은 위나라에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왕이. 그래서 이제 선물로 뭐 거울을 갖다가 청동거울을 갖다 백청을 받았다니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 히미코 여왕에 대한 연구소가 제가 지난 1월달에 후쿠오카에 갔었을 때 하나 구했는데, 거기도 놀라운 사실이 이 히미코가 결국은 물론 한부터 갔다는 여기 놓습니다. 히미코가 그동안에 이제 논쟁거리가 이제 히미코가 이제 규슈에 있었냐 또는 나라에 있었냐,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책을 보면은 거의 이제 뻔한데 규슈에 있었고, 거기 있던 것이 아까 얘기한 나국 거기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조산 소마리에 있었고 순장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중국 기록에서 보면 그러한 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구리창이 이제 미치지만, 그렇다면은 충청도 서천에 있던 그런 그 큰 무당이 일본의 여왕이 됐던 것이 더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 생각은 히미코가 역시 미치 주민이다, 미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데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힘있고 사신이 그 기록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눈에 띄는 것이 토상 팔국에 관한 난리 얘기입니다. 이 209년서부터 212년에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던 나라들 8군데가 알아가야 하고 전쟁이 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원군을 보냈다 하는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요. 왜 전쟁이 났냐? 결국은 이런 골포는 지금 현재 그 창원이라는 거기 이제 새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창원이. 거기에 이제 그 새를 갖다 1세기부터 가공해서 그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던 그 고장 하나인 데가 현재 늑도라는 데입니다. 사천 앞에 있는데 그 늑도가 원래는 굴레가 굴레늑이니까 그 굴레섬이라고 하는데 1세기부터 2세기에 거쳐서 그 무역 중심의 하나였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거가 뭐냐? 그 1세기 있던 다월이라는 그 유물이 거기서 나오고 일본 이키섬에도 나오고 그게 무역을 갖다가 이제 주도했는데 거기에다가 미치 주민들이 끼워봐가지고서는 여기도 역시 세무역이라든가 이런 무역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충돌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저는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신라본기에 있었죠. 3년 동안. 그것도 역시 제 주장은 그 중에 하나가 임나가라. 또 이 포구니까 임나가라 부산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강미토항 B에 나오는데 그 임나가라의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종발성이라는 그 성 이름이요. 그게 이제 노바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라본기에서 보니까 이런 등등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외인이 와서 금성을 내었었다든가 이 가까운 데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외인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외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보니까 결국은 1세기부터 일본으로 이주해간 또는 이 남해 지방으로 이주간 대한반도에 살던 이 미추의 이주민들을 가리켜서 외인으로 홍보같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실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라본기 말씀 그 정도 일본서에서 또 이런 미치 주민의 근거가 뭐 될 만한 뭐가 자료가 있나 하면은 우선 첫째 눈에 띄는 게요. 이 진구라는 황후의 그 이제 기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진구하면 신자가 여기 그 진구라는 그 신자가 이제 귀신 신자예요.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이런 신자가 들은 그 일본의 천황이 넷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무, 초대, 또는 10대의 수진, 그 다음에는 16대 오진,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직무. 신자가 들은 이러한 그 임금들은 죄다 한반도에서 왔다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히미코 여왕은 충청도에서 서천에서 온 여왕이고, 근데 그 여왕을 본따서 만든 이 가공 천황이 이제 이 진구 황후라고 저는 믿는 거죠. 이러한 등등의 이제 이유로서 진구가 아마도 이 히미코 여왕을 본따서 만든 가공 황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본 서기에 이거는 일본 서기의 진구 황후의 9년 9월의 기사입니다. 난데없이 여기 이제 신라를 침공한다고 이제 나와요. 신라를 침공하는데 병사를 이제 모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잘 안 되더래요. 근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미와
신사 여기에 가서 칼과 창을 갖다 바치면서 기도드렸더만 몸이 잘 됐다. 난데없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노노베 지적이 그 미추홀의 신령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 가서 그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관련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그래서 오늘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대목이 나죠. 거기에도 이 진구 그 기록에 신라를 쳐들어갈 텐데 병사를 모집하는데 칼과 창을 일본에서 가져버린 신사 거기에다 바치면서 기도했지만은 잘 되더라. 이 황당한 얘기지만 하여튼 모노노베 미치이즈면 이거 관련돼서 얘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기사 그 진구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9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49년이 됩니다. 40년이 뛰어갔어요. 신라 침공을 갖다가 시작한 지가 이제 9년인데 49년은 뭐냐? 신라를 치는 대신에 이 낙동강 연안에 있던 7카이를 갖다 쳐요. 그것을 갖다 친 다음에 그 전라도까지 가서 그 나라를 쳐가지고는 백제에 하사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나리야마 칼, 그러니까 교다라는 동경 북쪽에서 나오는 칼, 거기가 바로 이거 입증해 주는 증거더군요. 거기 보니까 그 자기들 조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 칼에 이나리야마 칼에 이 조상들 한 분은 고리가리라고 현재 함창 여기 다무로가 있었고 다무로에 꾸기였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일본 나주자들은 달리 읽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귀족의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다가 히시라고 다가는 현재 그 영산입니다. 히시는 창녕. 붙어 있어 보니까 가보니까 한 20년 전이죠. 벌써 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주다 사실 둘러봤죠. 돌아다니면서 뭐가 또 있나 증거가. 주는 것도 여러 가지죠. 찾아내가서 그것도 책으로 또 얘기되어 있는데 하여튼 근데 희신은 비산하고 이제 한자를 쓰고 현대 창녀를 다 알고 있어요. 또 다가는 이 꼭대기 이런 다가라는 것이 큰 산이라는 뜻인데 일본말로는. 근데 우리말도 같은 말일 거예요. 꼭대기 할 때 그 다가가 대기가 이제 다가에서 나왔고 다가라는 큰 산이다. 일본에서 큰 산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 이름이고 다가. 한때 그 가까이 있으니까 한 10km밖에 안 돼 보니까 둘 아울러 상태 이제 묶은 것 같아. 거기 다마로 있고 거기 꽃기가 이 이나리야마 칼에 만든 그 꽃기의 조상이동이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칼이 이 맹랑하다고 생각하더니 신궁왕후의 그 기록관적 뒷받침해준 고각 증거가 거기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일본 학자에. 우리나라 학자도 아직도 제가 20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도 그 참 이상해요. 예, 그건 그렇고 근데 여기서 지금 쭉 적어놨지만은 이러한 그 일곱 나라가 다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낙동강가에서 쭉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 진구황후 기록에 그게 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다짐해주는 것이 이나리야마 칼교라는 것이 여기에 증거도 쭉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갖다가 백제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임나가라. 부산에 있는 거예요. 부산 하단시입니다. 거기 자리가. 그 하단시에 있던 그 미치 이주민이 거기 이제 토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무덤에서도 역시 이제 순양한 이제 증거가 나타나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미치 이주민이 토를 잡고 이제 지키던 그런 곳이죠. 예.
임나가라가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 현대 함차이라는 미국까지 내려온 백제하고 이제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일본 이 진국 기록에 나오죠. 협상을 몇 대 하다가 결국은 낙동에 따라서 주 일곱 가의 나라를 갖다 키면까지 포함해서 김건가예요. 또는 저 아라가야 뭐 이런 일곱 대가야 곧 자기는 이런 것들 쭉 차지하면서 결국은 그 공로를 지하하면서 백제 대왕이 칼을 이 임나가라의 우두머리 생체에다가 하사한 것이 칠지도는 그 유명한 칠지도입니다. 그 칠지도의 이름이 거기에 그 받은 임금 이름이 외왕지예요. 근데 제가 주장은 이 외왕지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은 미치이주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양육되냐? 외인에게 죽인 죽는데 미치주면 미치 사람인데 어디 한반도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부터 미치 주민들이 외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김해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록에는 또는 신라에서는 보기에는 외인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라고 주장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칠지도가 현재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소마리를 갖다가 믿는 이소노가미, 그것도 이소노가미 이름이 이소마리, 이소노가미 신궁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칠지도라는 칼이 제바로가 오라가겠습니까?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습니까? 주인이 가져갔겠죠. 주인이 누구냐? 외왕지진 누구예요? 그런 이제 논법인데 일본성에는 니기 하야히로 나옵니다. 니기 하야히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니기 하야히 니기는 무엇인가? 하늘에 비는 사람이 니기, 니르는 니기 가라 하야히라고 했지만 아마 기억을 갖다가 이제 히로 바뀌어서 가라기, 가라에서 온 하늘에 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 짓지 않을까 이런 짐작도 해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칠지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 이렇게 있다. 거기에 있는 글자가 쭉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본 백제왕이 이러한 임나가라의 우두머리에게 외왕지에게 이 가야를 갖다 주다 정벌할 때 협조했다는 공도를 취하면서 내려준 것이 바로 이 칼이다. 이 일본 국보죠. 그때 역시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한 거죠. 이것도 역시 결국 미치 이주민이 외왕지가 되고 그 외왕지가 결국은 이 칼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야마토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얘기거리가 되겠고 이번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동해안과 대만에 대한 얘기고 그 정도로 이제 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개토항 비면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외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외인도 역시 이거 다 미치주민이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죠. 왜 그거가 뭐냐? 우선 이제 살펴보면요. 이 비성은 414년에 지은 겁니다. 동양에서 최대로 된 큰 비석이 됐죠.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대로 이렇게 들에 서 있더만요. 아무 집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391년 그러니까 광개토항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제 391년서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명분을 적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일으킨 명분을 적고 전쟁에 대한 업적 이것을 쭉 적어놓은 것이죠. 이게 첫째 391년 얘기입니다. 신라는 백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고구려의 원래 속국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라는
392년에 그 나중에 실성 왕이 된 그 왕자를 갖다 볼모로 보냈는데 속국이 된 거죠. 근데 백제는 어떠냐면 360 몇 년인가 71년인가요? 그 고구려하고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고구려 왕이 고구려 왕이 전사하죠. 그 할아버지의 원수를 갖다 이제 결국은 손자인 광개토왕이 이제 갚게 되는 그런 이제 대목이죠. 그래 핑계는 491년에 이제 죽이려 하는데 양반이. 근데 그때 이제 고구려하고 아니 신라하고 백제는 원래 속국이었었는데 그 90년대 갖다가 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39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나가서 58 성을 갖다 차지했고 백제 말로는 또는 고구려 말로는 성구루라고 하는데요. 또 700개는 마을을 갖다 차지했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쭉 일어나서 그때가 바로 이 백제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에 거느렸던 담으로가 다 뿔뿔이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백제가 이제는. 그래서 독립 행세를 한 것이 그다음에 450년대까지 이렇게 쭉 독립 행세를 한 것이 가야 여러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 담으로였던 그 시기는 한 30년밖에 안 돼 보니까 369년에 평정해가지고선 담으로가 세운 다음에 396년에 쳐들어와 그때는 거의 백제가 이제 멸망할 판이었었죠. 그래서 힘을 못 쓸 때니까 이 웬 떡이냐고서 이 웬 떡도 아니라 거기 담으로 있던 사람들은 독립해서 한 200년 이게 500년대까지 또 이제 쭉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잘 독립해서 살아간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대목이요. 399년이 되면요. 이번엔 백제와 외가 내통하고 외인과 아울러 그 백제가요. 그 신라를 갖다 괴롭혔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400년대에 5만이라는 기마병을 갖다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와 내통했다는 건 이게 399년 얘기입니다. 396년에는 이 고구려가 쳐내려와서 백제가 거의 멸망 직전인데 그 공주까지 쳐내려왔었어요. 근데 공주에 있던 그 후왕 쿠키가 이름이요 호무다입니다. 호무다 왁계예요. 이번 기록에 보면은 왁계는 쿠키의 이제 이것이 기록. 호무다는 호무가 고마가 이제 그 공주의 이름이죠. 근데 그게 H하고 K가 이제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거에 임금이었다 하는 틀림없는 증거가 됐는데 호무다밖에 이 양반이 이제 고구려가 쳐내려오니까 도망가 일본으로.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은 야마도니. 거기서 이제 왕이 돼. 원래 이제 이건 좀 얘기가 좀 앞서가지만은 이 외왕치가 원래 거기 왕 노트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369년 얘기죠. 그 가서 왕 노트북이 있었는데 이게 공주에 있는 그 백제의 왕이니까 나라를 갖다 바쳤다 한 것이 제 주장이죠. 그래서 지치도가 나오고 또 그 관계가 또 여기 그 내용이 일본서기 진구 황후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건데 이것이 뒷받침하는 것이 이날의 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 눈에는 고안이 백제가 결국 일본 왕실이 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여기 관련된 얘기. 백제와 외가 내통했다는 그 얘기예요. 396년의 얘기입니다. 399년. 396년에 가면 벌써 거기에 오진천왕이 이제 초대 왕인데 오진천왕이 다름 아니라 홍다밖에고 이 공주에 있던 백제의 후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이름에서 알 수 있고 또는 질서라는 칼에 적힌 이러한 그 내용 보더라도 이게 연결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통한다는 것은 거기 새로 생긴 일본의 왕조의 그 백제 아신왕의 아들 도기가 거기에 이제 사신으로 가요. 몇 달 동안 거기서 살죠. 그러면서 이제 아신왕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백제 대왕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와 통했다 하는 것은 백제의 국왕이 세운 그 야마토 왕조하고 이렇게 백제가 한동안을 됐다 이런 저 얘기 같아요. 신라를 괴롭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세히 안 쓰는 이 400년대에 5만의 김한벽이 내려와서 칠 때예요. 그 중에 성 하나가 종바성인데 그게 인다가라라고 적혀 있고 종바성이라는 이것에서 이대로 풀이해 보니까 조바라. 일본에서는 사와라에서 그 지명이 같은 성이 있고 그것을 쭉 쫓아가다 보니까 일본은 초량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그 초량이라는 한자가 나고 초량이 있고 구초량이 있고 신초량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지명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구초량이 지금 현재 하단으로 또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나가라 미치 주민이 있던 그런 성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404년에 되면은 이 미치 사람들이 분포리로 배를 타고 대방 앞에까지 평 앞에까지 쳐들어갑니다. 전멸해버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한 얘기가 공기도 비문입니다. 한 가지 더. 402년에 400년 쳐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쳐내는 동안에 고구려 북쪽에 있는 중국이 또 연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진 신라에 대해서 다시 또 이 임나가라니 또는 아라가야 이 사람들을 공격이 시작해요. 견디다 못해 실성 왕자가 자기가 이제 볼모를 심는 동안에서 분풀이로 전왕의 아들을 이번에는 이 외인들에게 볼모를 내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박자상의 얘기죠. 이 대마들에 갇혀있던 이 왕자를 갖다 18년 만에 구출한 그 신라 사람이 원래는 성도 없었어요. 김가도 성도. 근데 도말이라는 성으로 이름으로 일본성에 나오는데 이 상사기에는 김가가 붙어있고 상부사에는 박하가 붙어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근데 그건 이제 풀렸는데 부풀이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이 갓스라기 서스이거라는 저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일본에 가서 이게 모노노미 시족이 돼요. 이것도 역시 이게 미치기 주민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세력가가 됩니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통해서 볼 때 역시 미치 이 주민이 나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육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에 가서 왕노릇도 했고 그런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각고찰은 지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마도 보면 거기에 1세기부터 여러 이음을 통해서 낭낭, 사만, 외 이런 이음을 통해서 교육을 활발히 했다. 왜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 미치 주민들이 크게 세력을 뻗쳤다. 또는 그거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창이 121개나 무더기로 이렇게 대마에서 나오는 것은 역시 이 사람들이 이 신즈모시타들 이런 구리창에 나오는 것은 이 미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증거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등등 유품상의 근거, 기록상의 근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 주장은 진왕이 다스렸다는 미추홀의 왕이 진왕을 예대했고 진왕이 마한 변을 다스렸다는 이런 중국 기록 미서 한전이 사실은 여러 가지는 합충이 되는 거고 이 삼국사기에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미추홀령은 생기자마자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한국에서 알 수 있다는 증거를 갖다가 우선 여기에 올 다듬은 남해안과 대마도 여기 한정에서 살펴보고 싶고 이 다음에는 이번 본격적으로 규슈 시고고 일본에 들어가고선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